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맷 게이츠 연방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수 순위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비해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을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흑인 성소수자 혐오 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저시 스몰렛의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대학스포츠협회 여자배구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 결과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최근 공립학교의 대학 과목 선이수제 수업을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500권 이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금요일 오전 7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공의와 회복과 주제를 주제로 각계 지도자 8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맷 게이츠 연방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전격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출신으로 성매매와 마약 사용 등 혐의로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던 맷 게이츠 지명자의 이력이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맷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과거 연방하원 윤리위원회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 법무부 개혁이 절실하다고 보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강경파 맷 게이츠 지명자에게 법무부를 개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방 상하원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어제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수 순위에서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1일 CNN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와 비영리 단체인 국제교육연구소가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학년도 동안 인도 출신 학생들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유학생 그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년 만입니다. 미국 내 중국인 학생 수는 팬데믹 동안 급감했고 그 이후로 반등하지 못했으며 한국 유학생은 43,149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비해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각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교역과 국경 안보를 포함해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대한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경과 이민 관련 현안 대응에 순탄치 않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는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3일에서 9일 주간 190만 8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6천 건이 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흑인 성소수자 혐오범죄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은 배우 제시 스몰렛의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스몰렛의 두 번째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몰렛은 2019년 당시 출연 중이던 인기 드라마 엠파이어의 시카고 촬영지에서 홀로 밤길을 걷다가 복면한 두 남성으로부터 흑인이자 동성애자인 자신을 향한 혐오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돈을 받고 스몰렛의 자작극을 도왔다고 결국 자백했는데요. 이후 쿡카운티 검찰은 스몰렛의 16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달 반 만에 공소를 취하했고 이 과정에서 스몰렛과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가가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초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월마트가 발표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은 1,6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문가 전망을 웃돈 데 이어서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도 종전 기대를 웃돈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들이 매장 방문당 구매량을 늘려 고객 단가를 끌어올린 게 3분기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 주로 상위 소득계층 가게의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인 1만여 명 이상과 장교들을 파병한 이후로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방 당국자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당국자는 해당 북한군 장교가 얼마나 부상당했는지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장교 최소 500여 명이 파병 군인들을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여자 배구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난 21일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이 지난 22일 미국 세너제이 주립대 여자 배구 공격수 블레어 플레밍의 여자 배구 컨퍼런스 토너먼트 출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9월 처음 불거졌는데요. 세너제이 주립대 여자 배구부 세터브룩 솔루션은 팀 동료인 공격수 플레밍이 트랜스젠더라고 폭로하면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레밍은 남성으로 태어났고
지난 4월 대화 중에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숨기고 탈의실과 침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 결과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보고서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은 56%의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투표자 중 72%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가 경쟁에서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가 최근 공립학교의 대학 과목 선이수제 수업을 위해 킹 제임스 성경을 500권 이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에는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독립선언문, 헌법, 그리고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오클라호마주 라이언 월터스 교육감은 이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학문적, 문학적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구매했다면서 이는 주 저녁의 모든 교실에 성경을 제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금요일 오전 7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공의와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로 각계 지도자 8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로 불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년 만에 함께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측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세계를 이끌어갈 역사적 소명 앞에 서 있다면서 새로운 역사 창조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날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함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밤 최저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도 역시나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받는 말투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기,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기, 옳음보다는 친절함으로 말하기,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말하지 않기,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기.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사랑받는 말투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